오늘 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세 가지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3포인트고요.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주목할 만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볼 부분 원전, 지난주에도 저희 원전주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세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원전주입니다. 원전주 한 주 동안의 흐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호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주 강세 배경 알려주세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이 시간대 원전 말씀드린 다음에 내내 좀 좋은 모습 나와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저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에 대한 배경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좀 내용을 이어가 볼게요.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북미권의 빅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MS든 또 챗GPT를 운영하고 있는 오픈 AI든 대부분 빅테크나 또 관련한 AI 관련한 기업들이 다 같이 지금 원전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봤더니 지금 우리가 AI 구동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에 전력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 같은 것도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도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그런 에너지원만으로는 그런 막대한 전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원전을 다시 한번 채용하는 부분인데 물론 원전이 지난 40년, 50년 기간 동안에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원전이 무탄소 전원이고 또한 이제 투자되는 비용 대비해서 또 효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원전을 손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오클로나 아니면 지금 뉴스케일 파워 내내 미국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컨스톨레이션도 그렇고요. 내내 그런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돈이 몰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준비된 표도 있지만 지금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내내 정말 크게 급증하고 있고 지금 북미권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전력량보다도 앞으로 지금 2020년대 후반 30년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트럼프든 해리스든 아직도 박빙의 그런 지지율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되든 원전 산업은 더욱더 장려할 부분 그리고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트럼프가 원전 산업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 하면서 제조업 관련해서 르네상스를 하겠다는 그런 기치하에 원전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발언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관련한 그런 불확실성에서도 원전은 한 발짝 비켜 있으면서 어떤 쪽이 되든 수혜 볼 수 있는 중요한 섹터 중에 한 가지다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지금 뭐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유럽도 그때 2022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다시 한번 대두됐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해 7월달에 있었던 뭐 체코 관련한 수주도 있었지만 체코든 폴란드든 루마니아든 다양한 또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K 원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침 최근에 또 SMR 관련한 내용이 또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SMR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나올 내용인데 정부가 연말에 이제 SMR 한 4개 정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또 이미 지금 좋은 투자 심리가 더욱더 호재가 쌓여가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증시가 어려운 상황 때에도 원전 쪽에 정말 의미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마지막 내용인데 최근 또 두산그룹이 그룹사 재편 관련한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여기서 뭐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합병 비율 때문에 좀 난항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두산그룹이 재편하겠다. 내용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원전의 대장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 이 기업이 재편한다고 한다면 약 1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 뉴스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원전 관련한 투자 심리에서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벤트가 또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 쪽 물론 최근에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종목들도 좀 더 넓혀서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전주 종목들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방산주들은 대체로 52주 신고가 갈 때 같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원전주들을 보면은 놓여 있는 위치가 어떤 종목은 직전 고점 부근이고 어떤 종목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던데. 네네. 그리고 뭐 BHI는 한 달 동안에 60% 넘게 갔는데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20% 정도밖에 못 가고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도 네네. 궁금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좀 가장 매력적이다. 어떤 종목 보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네네. 우선은 지금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앵커님 말씀처럼 좀 우후죽순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외된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정말로 의미 있는 자금이 아직 대규모로 들어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되게 원전 기업들이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 소수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의미 있는 자금들 사이즈가 크게 들어오기는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최근까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보는 관점은 이제부터 연말까지 또 내년 상반기에도 이제부터 진정한 또 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전반적인 업종 전체적으로 아마 키 맞추기 하는 상승세가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저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가져온 내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중대형 종목이고 한 종목은 좀 소형 종목인데 둘 다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화면 보시는 한전기술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 7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가격은 횡보하고 있지만 아래를 보시면 이 차트에서 아래 부분은 빨간색 선은 기관 순매수의 누적 순매수 그래프고 아래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내내 올해 보면 주가가 6만 원 아래일 수도 있었고 뭐 8만 원 이상일 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해요. 뭐 6만 5천 원 7만 5천 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흐름을 본다면 8월, 9월, 10월 달 3개월 동안에 아래 보시면 기관 순매수도 꾸준하게 급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 10월 달에는 외국인도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10월만 본다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수급도 본다면 저는 지금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런 대형주를 추종하는 그런 원전 쪽 수급들이 아마 키 맞추기로 다음 순서 때는 한전기술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올 7월 달에 체코향 수주 관련한 모멘텀도 엮여 있는 기업이고 또 독자적인 그런 이제 해양 부유식 SMR 쪽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원전 그리고 SMR 쪽 두 가지 중요한 원전에서의 키 팩터에 다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이고 매저 순매수가 지금 모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차트 보시면 현재 지금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윗선이었던 7만 5천 원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7만 원 초반과 7만 5천 원 이 정도 가격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좀 중장기 관점 봤을 때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간다면 저는 당장 뭐 11월 달 이때에도 시원스럽게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상당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좀 종목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말씀드릴까요? 네. 이 종목은 소형 종목인데 플러스 알파 수익을 조금 노리시는 분들께 종목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우진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특히 이제 원전에 쓰이는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원전이 가동률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런 계측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는 그런 비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 수주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노후화된 원전의 가동률 도 높이는 부분 여기에서 같이 맞물리는 투자 아이디어에서 그러면 우진이 만들고 있는 계측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 기업은 지금 점점 더 원전 해체 관련한 부분도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우진이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의 원전 해체 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목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지금 차트 보면 지금 주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이렇게 나이스한 그런 값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제가 또한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선을 그어보면 현재 8,500원 라인, 현 주가 바로 위 라인을 제가 선을 그었어요. 올해 상반기도 그렇지만 올해 7월 달, 8월, 9월, 10월 내내
이 우진이라는 주가의 올 한 해를 본다면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거나 또는 눌렸을 때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중간값 라인이 선을 그었던 8,500원 라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지금 이번 10월 달에도 중순부터 이 8,5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뚫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점점 더 쌓이고 있는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를 본다면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우진이 이번 상단 라인을 뚫고서 다시 한번 9,500원, 만원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정기술은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 오늘 우진을 추가로 원전 관련해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라오신 종목군이 방산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트럼프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수혜 섹터로 방산을 콕 집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K방산, 르네상스 지속 해주셨어요. 그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 또 방산주 가운데서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가 또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들 좀 있나요? 네, 점점 더 쌓이고 있죠. 사실 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더 K 방사는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역시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다음에도 참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내 포트폴리오 내에 K 방산 종목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편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만약에 지금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집권한다 한다면 지금 대내적으로 말하고 있죠. 지금 세계 각국의 이제 우방 국가들에게 방위비 지금 증액을 더욱더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점점 더 동유럽 국가든 또 아시아 국가들이든 우리나라든 포함해서 그런 우방국들의 K 방산 관련한 그러니까 방산 관련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중동이든 또 호주든 동유럽이든 이런 국가들은 더욱더 지금 현재 이미 지금 K 방산의 발주를 내놓으면서 이미 저희 K 방산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 아마 트럼프가 집권하든 또는 해리스가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어떤 정권이 미국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부터도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는 더욱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전히 지금도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런 리스크 또 중동 관련한 리스크는 단시간에 이게 그런 위험 수위가 내려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그런 국제적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K 방산을 두드리는 그런 발주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나 내년도에도 국방비를 증액할 부분인데 러시아 내용 보니까 러시아도 내년도 국방비를 약 23% 더 증가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런 긴장감을 절대 지금 내려놓거나 포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방산 쪽 봤을 때 중요한 그런 추세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K 방산의 올 한 해의 신규 방산 수주액이 거의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매년마다 이전치를 갱신하면서 거의 역대 최고치를 낼 그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래프 보고 있는 부분이 아마 2025년, 26년 넘어가면 매해가 될수록 올해보다 더욱더 수주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그런 거에 대한 근거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방산 기업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워낙에 한 나라의 안보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사업 보고서를 봐도 네.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관심주 지난주에 코치 테크놀로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바로 다음 날에 급등이 나왔다가 물론 윗골이긴 하지만 네네. 보면서 대표님 생각이 좀 나던데요. 네네.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오늘도 좀 기대되는 종목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형주 하나 가져왔는데요. 종목 한화 시스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다른 방산 종목들, 대형 종목들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나 뭐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보다는 상승세가 많이 좀 저조한 부분이지만 이 기업도 방산 쪽, 그다음에 우주 위성 쪽, 또 UAM 쪽 이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이 종목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좀 소외받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는 방산 대형 종목 중에서도 키 맞추기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종목도 방산 쪽 관련한 수출 비중이 점점 더 총 매출액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산도 좋은데 점점 조금씩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우주 위성 쪽, 이쪽도 꼭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UAM 쪽 같이 이 부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관심 꼭 필요하고, 최근 보시면 이 종목에 지금 10월 초부터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금 최근에 박스권 저항이 2만 원을 뚫을 지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2만 원대 아래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 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물량을 모아가면서 2만 원 돌파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코츠 테크놀로지를 한 번 더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이 종목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주에도 줬던 종목이니까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고, 이 종목 지금 양호한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중순부터 상승세 나오면서 현재는 지금 22,000원대, 3,000원대에서 윗골이 다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도 한 번 더 이번 주 내에 다시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21,000원에서 23,000원, 조금은 넓은 밴드예요. 그래서 이 정도 밴드긴 하지만 이 정도 밴드 내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간다면 이 종목도 다른 방산 기업들 상승할 때 조금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산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번 주에 약간씩 달라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후반 움직임이 좋습니다. 현재 2% 정도까지 상승 탄력 키우면서 양봉의 길이 길어지고 있고요. 2시 한 40분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상위 창구에 골드만삭스가 다시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 안심해도 될까?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제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엔비디아로부터 HBM 공급망 중에서 좀 조건부 승인 이 이슈 나온 다음에 반등이 이틀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직은 완벽한 바닥을 탈피했다는 신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물론 정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우리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내년도 전망되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PBR 봤을 때 지금이 0.95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매력은 분명히 있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에는 한 두 가지 시그널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엔비디아양 관련해서 더욱더 확실한 그런 HBM3E 8단 먼저 해서 확실한 퀄 테스트 통과하는 이슈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7월달, 8월달에도 나온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조만간 빠르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 반등 나오기 위한 조건을 본다면, 현재 지금 D램에서도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대비해서 지금 최첨단 지금 미세한 그런 쪽 D램 공정에서 설계 쪽에서 좀 미스가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파운드리에서도 전략이 많이 부재한 상황,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D램 설계 쪽과 파운드리 관련한 세부적인 향후 사업 전략, 이 부분에서도 더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두 가지 중요한데, 31일 날 나올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또 IR 때, 이때 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힌트를 좀 나오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지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종목 세부적으로 언제 좀 들어가야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바닥에서 전략이냐,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제 차트에서는 노란색 선의 이평선이 21선 저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8월 말부터 꺾이면서 내내 2개월째 21선 라인을 뚫지 못하는 지금 눌려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오늘 장중에 잠시 6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뚫으려고 했었지만 또 못 뚫리는 그런 좀 저항에 눌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1년, 2년 정도 길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주가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지만 만약에 한 달 정도 또는 더 짧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21선 저항 라인을 뚫고서 근데 뚫은 다음에 단번에 V자 상승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뚫은 다음에 바로 이내에 또 21선까지 또 눌리는 눌림목이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뚫은 다음에 바로 눌리는 21선 근처까지 눌릴 때 그때를 저는 공략하는 타이밍으로 보시기를 이렇게 좀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다고 당장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회복력이 확인되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의견 주셨어요. 이렇게 마지막 종목 삼성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